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싱 선수라 불리는 WBO 월터급 챔피언 메이웨더가 전 세계에 뜻하지 않게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메이웨더는 SNS에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국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메이웨더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메이웨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아마추어 때부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무려 84승 6패라는 기록이었죠.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1996년 10월 11일에 첫 프로 무대를 뛰었는데 역시나 2회 KO 승으로 승리를 장식해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복싱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2017년 종합격투기 2체급을 석권한 라이트급 UFC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와 복싱 경기가 성사되어 8월 26일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메이웨더가 10라운드에 TKO 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코너 맥그리거는 종합격투기 선수이기에 복싱 경기를 치르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았다고 하지만 코너 맥그리거가 그 제안을 인정하고 경기를 한 셈이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로 인해 메이웨더는 전무후무한 50승 0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메이웨더가 11월 4일 SNS에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셔츠 한가운데에 눈에 익숙한 국기가 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셔츠 한 구석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이 셔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일명 망국기 패션으로 불리는 루이비통 셔츠로 2019년 초에 가을 겨울 남성복 컬렉션 쇼에서 첫 선을 보인 후에 인기를 끈 제품입니다.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 이미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는데 무려 셔츠 한 장에 990만원에 달하는 대단히 값비싼 셔츠였습니다. SNS를 살펴보면 메이웨더가 올린 만국기 셔츠 사진에는 벌써 좋아요가 36만 개에 달하네요. 아마도 지금쯤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라 보입니다. 엄청난 수치이고 어느새 소식을 접했는지 한국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역시 스피드하면 한국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언제 소식을 접했는지 벌써 댓글이 수십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 밑을 잘 보시면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가방 역시 한가운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헐렁한 스타일 셔츠와 가방은 루이비통에서 통합과 다양성 등에 대한 가치를 담으려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셔츠와 가방 등에 사용된 국기는 버젤 아블로가 이끄는 디자인팀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망국기 셔츠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 독일, 브라질 국기 등이 걸려 있지만 메인은 목에서부터 가슴을 타고 내려오는 태극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나라 국기를 보게 됐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었지만 태극기가 어떤 나라들 국기보다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세계 최고라 불리는 루이비통 디자인 팀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만국기 패션에서 태극기가 메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국기 패션을 보다가 정말 재미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명한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도 있는데 그러한 국기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순전히 디자인 때문이라면 중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너무 단조로워서 탈락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물론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기가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메이웨더 홍보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북한은 이번 달 7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미 실무 그룹만 비판하면서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상대로 날조와 거짓도 퍼뜨리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걸 다 아는데 친북 단체들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K-팝 아티스트들을 미끼로 이용해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한국이 먼저 북침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북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해킹 공격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행동과 불법 사이버 공격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얼어붙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나만이 남북 관계를 망친 거라며 몰상식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한이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해킹을 포함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저질러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은 많은 나라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멋진 선진국이 됐는데 같은 민족인 북한은 대체 어떤 짓을 벌이기에 세계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해킹 공격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 그룹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카드 정보를 빼돌렸는데요. 이때까지 북한 해커들이 은행을 해킹하거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읽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디지털 스키밍 범죄는 새롭게 확인된 거라고 합니다. 북한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을 만큼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건 물론이고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도 일체 없고 오히려 정부 관리들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UN 서울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북한에는 5년간 5천 건이 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어린이들의 지상 낙원이라며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공사, 농업 현장을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전했던 내용은 모두 각본대로 연기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상은 철도 보수 현장에 동원된 아이들이 바로 옆에 기차가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뙤약볕에 앉아 쉴 새 없이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공개 처형과 고문, 주민들의 사생활 간섭, 검열, 그리고 해외 강제노동까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인들도 모진 고문을 겪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까지도 부추긴다고 해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불법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중국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미립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과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인신매매나 성매매, 아동학대처럼 반인륜적인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수준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세계 각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노동수용소 기관 2곳을 독자적으로 제재했고요. 미국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와 함께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인조고기 생산조차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그 정도가 마치 주민들의 영양결핍이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위직 간부들이나 평양 시민까지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21세기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의 지도층들은 주민들의 배고픔보다는 김정은의 권력만 신경 쓰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한민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엔이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북한의 지도층들은 본인들이 무능력한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숙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미숙한 대처는 식량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제대로 방역 관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원래 북한의 의료 수준이 워낙 낙후돼 있었기도 했고 그마저도 몇몇 권력층에게만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의료시설이 낙후된 것도 모든 경제력을 핵 개발에만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국민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마 한국도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요. 아직도 북한에 납북된 채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국군 포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 인권 유린에 눈 감는 게 아니라 북한이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납북된 우리 포로들도 북한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권을 찾은 주민들이 언젠가 북한 정권의 몰상식한 행동을 깨닫고 그들의 횡포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북한의 범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대북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